자다가 자꾸 밖으로 나가는 아이라면 나가는 걸 몇 번 허용할 건지, 허용할 수 없다면 안에 있을 때 방 안에서 어떤 대안을 줄 것인지를 미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오른다리를 쑥쑥쑥쑥쑥쑥. 안녕하세요. 육아메이트 오영경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건 언제나 어렵지만 식사, 배변, 수면에 문제가 생기면 그 스트레스가 배가 되는데요. 아이의 성장과 직결된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매일 반복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화를 내게 되고 불안해지고 그렇죠. 제가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특히 그 밤에 많이 힘들어하세요. 또 아이들이 밤잠을 잘 자야 다음날 아침에 컨디션 좋게 일어나서 좀 하루 일과를 잘 하는데, 일어날 때부터 짜증내면은 어때요? 부모님 피드백이 부정적으로 오고 계속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다가 밤이 되면 또 빵 하고 화유욕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밤잠을 잘 잔다는 건 아이의 성장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아메이트 미호가 글로벌 기저귀 브랜드 팸퍼스와 함께 우리 아이가 통잠을 못 자는 3가지 이유 그리고 솔루션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저귀로 인한 불편함이 아이들의 통잠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좀 우리 아이 엉덩이가 아침까지 보송보송했으면 좋겠다. 기저귀를 차도 짓무르지 않고 엉덩이가 숨을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님들의 고민을 팸퍼스 통잠 팬티가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제 아이는 2014년생인데 그때는 통잠 팬티가 없었거든요. 그냥 깰 거 생각하고 기저귀 젖으면 갈아주고 했는데 2020년 10월에 통잠 팬티가 나왔어요. 네, 좋은 세상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 부모님만큼 통잠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저귀로 인한 불편함뿐 아니라 잘못된 수면 습관 그리고 불안한 마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 아이들이 깊게 잠들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면 잘 때 가끔씩 눈 뜰 때 있잖아요. 눈 떠서 위치를 바꿔서 다시 잠들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베개를 안으면서 좋아하면서 편안하게 잠들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다가 잠깐씩 잠을 깨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눈을 뜨면 운다. 그리고 깨서 잠깐 깨는 건 괜찮은데 눈 뜨고 완전히 깨버려요. 그래서 2시간씩 이렇게 놀다 자는 아이들이 있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수면의 양과 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겠죠. 아이들이 잠에서 깨는 이유 첫 번째는 불안함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이가 열이 오르고 감기에 걸리면 어때요? 푹 잘 수 있나요? 아니죠. 계속 중간중간 일어나서 열 체크하고 약도 먹이고 그날은 우리가 깊이 잠들 수 없습니다. 불안하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불안하면 잠들지 못해요. 잠자다 잠깐 눈을 떴는데 엄마가 그 자리에 없어. 그리고 내가 잠깐 떴는데 아끼는 인형 제대로 그 자리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도 아이들이 다시 잠들지 못하고 잠이 깨버리는 거예요. 또 애착에 문제가 없더라도 잠투정 때문에 이제 혼나면서 잠든 아이들은 잠깐 눈을 떴을 때 방금 그 상황인 것처럼 그 부정적인 감정이 또 올라오면서 울기도 하고, 또 엄마 머리카락을 만져야 잠드는 아이들은 눈 뜨다가 이렇게 더듬었는데 엄마가 옆에 없어요. 그러면 갑자기 또 불안함이 올라오면서 울거나 잠에서 완전히 깨버리거나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이죠. 또 분리수면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어릴 때는 잘 됐는데 동생이 태어난 다음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가 계속 이제 엄마를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엄마와 함께 잘 때는 잘 잤는데 이제 좀 분리수면을 아이가 커서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아이가 깊게 잠들지 못한다든지, 뭐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깊게 잠들지 못하고 자꾸 잠에서 깬다면 아이의 불안을 자극하는 요소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통잠을 못 자는 2번째 이유는 바로 잘못된 수면 습관입니다. 아이들이 잠에서 잠깐 깨면 어때요? 울죠? 울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깰 수 있고 또 불안하지 않더라도 아이가 울면서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부모님이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가서 바람을 쐬어주면서 재운다든지, 아니면 어차피 깼는데 이러면서 불 다 켜고 열심히 놀아준다든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두 번 그냥 아이가 잠깐 하고 울었다가 다시 잠들 수 있는데 이 한두 번으로 끝날 것을 매일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수면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죠. 오래전 일인데 제가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그게 어느 날 우연히 이제 화장실을 갔다가 식탁에 있는 과자를 보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음 날이 되면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자꾸 화장실을 갔다가 과자를 찾아서 먹는 이런 시기가 한동안 있었거든요. 잘못된 수면 습관이 생긴 거죠. 어른들도 이렇게 잘못된 수면 습관이 굳어질 수 있는데 아이들은 어때요? 너무 좋죠. 엄마 품도 좋고, 어머, 놀아주기까지 하면은 너무 그게 달콤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잠깐씩 눈을 뜰 때마다 그 생각이 나면서 부모님한테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럼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한두 번 해주다가 이거 계속할 수 없으니까 결국엔 통제를 하죠. 그럼 아이는 이게 뭐지? 왜 어저께까지 됐는데 엄마 아빠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더 강하게 울어봐요. 더 크게 울어보고. 그럼 또 부모님이 얘가 이렇게까지 우네? 안 달래지네? 그러면서 아이를 데리고 나가고. 아이는 요 정도 울면 엄마 아빠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구나 학습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뭐 잉아 이게 칭얼대지 않습니다. 그냥 눈 뜨면 바로 그냥 강력한 울음을 발사하면서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잠에서 깼을 때 물 줘, 안아줘, 밖으로 나가 이런 식으로 부모님에게 무언가 자꾸 요구를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수면 습관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수면 습관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줄 것인지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통잠을 못 자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불편함입니다. 감각이 예민한 아이들에게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얘네들은 불편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저귀 그냥 벗어버리죠. 답답하니까 막 긁고 짜증내고, 그리고 대부분 울면서 또 이런 반응들을 합니다. 이 불편함을 느끼는 아이들은요, 낮에도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온도, 습도에 민감한 아이들은 뭐 덥다, 춥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카시트도 불편해하고, 밤에는 이제 이불 위에서 막 더워 이러면서 여기 굴렀다가 저기 굴렀다가 이러기도 하고, 자, 촉감에 예민한 아이들은 또 축축하고 까칠하고 내가 아는 느낌 아닌 거, 이제 이런 것도 불편해하죠. 옷이 젖으면 바로 갈아입겠다고 한다든지, 막 양말은 못 신겠다고 벗어버리고, 이런 아이들은 자다가 기저귀가 조금만 축축해도 깨버리고 울어버리고 이제 이런 특징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게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좀 발진이 잘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감각이 꼭 예민하지 않더라도 이런 불편함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모기 물리면 어때요? 그날 잠 못 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피부에 뭔가 불편함이 있을 때 아이들이 잠들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청각에 예민한 아이들은 아빠 재채기 소리에 깨기도 하고, 띡띡띡띡 이렇게 현관문 누가 들어오는 소리에도 잠에서 깨고, 시각이 예민한 아이들은 또 뭐 이렇게 불빛들 어두우면은 이제 못 자고 무서워하기도 하죠. 저희 아이도 자다가 가끔씩 깨면 엄마 거실에 불 켜주세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 시각이 예민한 애들은 실제로 그 방에 없어도 그 빛의 밝기만으로 저 방에 어딘가에 불이 켜져 있다 꺼져 있다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또 특징들을 보입니다. 이렇게 모든 감각이 열려 있기 때문에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통잠 솔루션 첫 번째는 편안한 환경 만들기입니다. 아이가 불편해하는 자극이 있으면 우리가 그 자극을 없애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시각적으로 예민해서 어두운 환경을 싫어하는 아이라면 불을 켜고 자는 것도 방법입니다. 잠들면 끄기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기저귀는 이 초기 세팅 값대로 쭉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쉬하면 축축해지니까 또 갈아줘야 되고, 그런데 그 갈아주는 과정이 오히려 더 아이를 자극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엄마들도 자야죠. 새벽에 계속 일어나서 그거를 갈아줄 수가 없어서 고민이 되는데요. 자, 이런 부모님들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글로벌 기저귀 브랜드 팸퍼스에서 통잠 팬티를 출시했습니다. 팸퍼스 통잠 팬티는 듀얼코어 이중 흡수로 강력한 흡수를 자랑하는 제품이라 아침까지 우리 아이의 엉덩이를 보송보송하게 지켜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습기 배출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엉덩이를 또 숨을 쉬게 해준다니 답답하지 않게 아침까지 좀 상쾌한 엉덩이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기저귀를 보면 아침에 아이들 되게 묵직하잖아요. 그 많은 소변이 대체 다 어디로 가는 걸까 했었는데, 이게 매직 젤이 있대요. 매직 젤. 팸퍼스 통잠 팬티에서 사용하는 매직 젤은
400건이 넘는 연구를 통해 안전기준을 통과한 인체 무해한 성분이라고 합니다. 사실 아이들 피부에 직접 닿는 거고 이게 오랜 시간 착용하다 보니까 안정성은 괜찮을까 싶었는데 그 글로벌 브랜드이다 보니까 세계 여러 나라의 그 엄격한 기준을 거쳐서 생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원산지에 따른 품질 차이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품질 관리 기준이 다를 텐데 그 기준을 다 통과했다는 의미로 보여주네요. 또 여기 360도 허리 벨트랑 샘 방지 흡수층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님들도 이불에 셀 걱정 덜고 주무실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팸퍼스 통잠 팬티로 우리 아이 엉덩이 보송보송하게 유지시켜 주시고 더불어서 온도 그리고 습도 그다음에 침구의 쾌적함까지 체크해서 우리 아이가 불편한 자극 없이 통잠 잘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수면 습관 기준 세우기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아이가 예상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또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침대에 눕는 시간 그 이후에 뭐 책을 읽어준다든지 마사지를 한다든지 이런 수면 의식은 모두에게 이제 공통으로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은 아이와의 갈등 상황에 맞춰서 만드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다가 자꾸 밖으로 나가는 아이라면 나가는 걸 몇 번 허용할 건지 허용할 수 없다면 안에 있을 때 방 안에서 어떤 대안을 줄 것인지를 미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자다가 깨서 자꾸 우는 아이라면 아이가 울 때 앉아서 안아줄 건지 아니면 아기띠로 안아서 재울 건지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먼저 정해 놓는 겁니다. 물론 기준을 정했다고 해서 항상 그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앉아서 안아주려고 했는데 아이가 너무 울어서 아기띠를 할 수도 있고 우유를 안 주려고 했는데 우유를 줄 수도 있고 하죠. 하지만 부모님이 그런 행동을 할 때 내가 이것을 생각해 놓은 기준에 벗어나는 거냐 아니냐를 부모님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아이에게 그것을 허용해 주더라도 아이가 부모님의 지시에 따랐을 때 그것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너무 울어서 부모님의 말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이가 원하는 것을 눈앞에 보여주면서 우유 주세요 손 하면 주거나 이렇게 지시에 따랐을 때 해주거나 아니면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막 우유를 눈앞에 아니면 엄마가 막 웃으면서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이가 이게 뭐야? 잠깐 멈출 때 그때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더라도 부모님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도 내가 울어서 이걸 얻어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잠시라도 울음을 멈췄을 때 부모님의 지시에 따랐을 때 내가 원하는 상황이 오는구나 라는 걸 학습하도록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이상 잘못된 수면 습관으로 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다가 깬 아이를 항상 이렇게 울다 지쳐서 잠들게 하지 말고 부모님 품에 안겨서 또는 마사지를 받으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잠드는 하루를 만들어주세요. 쉬운 건 아닌데 부모님이 당황하지 않고 이런 기준을 갖고 적용을 하면 그 하루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3일이 되면서 바른 수면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통잠 솔루션 마지막은 즐겁게 웃으며 잠들기입니다. 아이들이 통잠을 못 자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떤 이유라 하더라도 잠들 때는 즐거워야 돼요. 특히 이제 불안해하는 아이들일수록 이 잠들 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은데요. 저는 오늘 통잠을 부르는 기저귀 놀이를 준비해봤습니다. 기저귀 가리도 재미있는 놀이가 될 수 있어요. 먼저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눈을 맞춰주는 거야. 우리 딸 어디 갔나 이러면서 엄마 어디 갔지? 그 다음에 잠깐 어디 갔지? 눈앞에서 없애주면서 잠깐 멈칫. 그 다음 다시 여기 있네. 우리 딸 얼굴도 보이고요 배꼽도 보이고요 한 다음에 쑥쑥쑥쑥쑥쑥 쭉쭉쭉쭉쭉쭉 오른다리를 쑥쑥쑥쑥쑥 뭐야 벌써 들어갔네. 이번에는 어느 다리가 갈까 쭉쭉쭉쭉쭉 이렇게 입히다 보면은 아이가 좀 협조를 안 하고 잘 이렇게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이렇게 하면서 시간 어머머머머머머머 하면서 시간을 벌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저귀를 입는 게 좀 불편해 이런 느낌보다는 아이가 부모님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기저귀 입는 시간이 되게 즐겁다, 재밌다 이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쏙쏙쏙쏙 쭉쭉쭉쭉 해서 올리셨으면
마지막에는 탱탱 탱탱 하면서 통잠 팬티에 360도 샘방자 허리벨트를 탱탱 하면서 쫙쫙 올려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감각이 예민한 아이들은 기저귀 자체를 불편해해요. 그래서 기저귀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 착용감에 익숙해지도록 부모님들이 스킨십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때는 좀 멘트를 사랑스럽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기저귀야 기저귀야 우리 아침까지 우리 딸 엉덩이 보송보송하게 해줘라. 엄마 손처럼 이렇게 짓무르지 않게 아껴줘라. 시야 많이 해도 쭉쭉쭉 다 빨아들여라. 내가 지금 기저귀를 입은 거야? 내가 뭐가 어디가 불편한 거야? 이런 거 전혀 느낄 수 없게끔 부모님의 사랑이 충분히 느껴지게 상호작용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눕혀서 노래도 부르고 마사지도 해주고 이렇게 정적인 수면 의식으로 유도해서 아이들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의 통잠을 방해하는 3가지 이유 그리고 솔루션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수면 습관은 연령이나 기질적 변수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좀 어려워하는 육아 고민인데요. 저한테 이제 같은 문제로 찾아오는 부모님들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를 관찰해서 원인을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수면의 그 습관의 기준을 세우는 거. 그리고 문제 상황에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기. 하지만 잠들 때는 어떻게 항상 즐겁게 잠드는 건 되게 재밌고 좋은 거야. 사랑이 느껴지는 거야. 라는 가치를 전하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거 쾌적한 환경 만들기 이것부터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또 좋은 내용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